명절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추석 아니면 이제 그 설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일종의 이제 뭐 계절적 배경하고도 이제 관련 있을 것 같아.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엄매 아베? 이거는 이제 사투리인데. 우리 집게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친할머니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진할머니 할 때 이거 지는 이제 이게 아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이겠지. 이거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될 거야. 보통 명절날 이제 그 집안에 가장 그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이제 모이게 되잖아. 나는 우리 집게는 엄매아베 나를 따라 이거는 어떤 운율감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때문이냐면 이제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운율감이겠지. 얼굴에 별자국이 별자국? 아 이게 나 뭔지 알겠다. 옛날에 이제 이게 천연두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얼굴에 그 부스럼이 생기면서 이제 고름이 생겨.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갱이가 지는데 이 딱갱이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움푹 점점이 파여 있는 곰보가 되지. 얼굴에 이제 이 흉터 자국들을 갖다가 이제 별자국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흉측한 건데 이 흉측한 것을 갖다가 별이라고 하는 걸로 좀 미화시킨 거지.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인 것이 바로 이러한 그 명령이야. 어쨌든 이런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이건 이런 얘긴데 말할 때마다 눈을 껌뻑거린다. 아 요거는 비정상적인 외모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 아, 이 배 한 피라고 한다면 이건 여인이야. 옛날에는 그 여인들이 보통 배를 짠다 그랬어. 근데 하루에 배 한 피를 짜?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배 짜는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인데다가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만큼 우직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벌 하나 건너집엔 벌판 하나 건너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고무. 그 실리고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가 보네. 그렇지. 큰 집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말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실리고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둘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셋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넷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네. 고무의 딸 이녀 작은 이녀. 이거 이때 이는 오얏니 성씨인데 아 이건 이거다. 이시성을 지닌 그 여자애 이런가 보네. 작은 이녀? 아 여기서 이제 작은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큰 이녀 이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이 후처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는 그 재혼하고 여자는 그 초혼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야? 이거는 여인으로서는 좀 기구한 팔자네. 왜냐하면 이 16과 40이 넘은 나이가 비정상적인 혼인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가난해서 여자가 팔려가는 경우였어. 그러니까 좀 기구한 팔자인가 보네. 포족족하니 이 포족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칙칙하고 푸르스름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차가운 성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보통 이제 이 색을 이용해서 성질,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지. 성을 잘 내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이 매감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엿이나 이제 메주 같은 것을 갖다 쓰고 나면 그것을 이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씻어냈었을 때의 색깔 짙은 갈색인 경우가 많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요거는 성격이고
내적 성격. 요거는 외모겠네.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아마 이 토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수쟁이들이 사는,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인 거지. 옛날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예수쟁이라고 그랬어. 이 토산고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승인데 요거는 이제 승씨성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는 동이를 붙이고 딸에게는 여를 붙이나 보지. 아하, 아들 동이, 딸 여. 아하, 그 승씨성을 갖고 있는 딸애야 하고 승씨성을 갖고 있는 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네. 역시 여기도 좀 끊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토산고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60리라고 해서, 60리? 이거는 이제 심리가 4km니까 한 24km 정도 되는 곳이고, 파랗게 베이는 선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해변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고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 과부가 됐어?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코끝이 빨간, 이거는 이제 얼굴 묘사고, 언제나 흰 옷이 정하던, 이건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말쑥한 이런 모습인데, 요거는 외양을 갖다가 묘사한 거네. 말끝에 서럽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눈물을 자주 흘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한많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큰골 고무, 큰골에 사는 고무가 이제 또 등장하고 있구만. 고무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홍씨성을 갖고 있는 그 자식들인가 보네. 그러니까 남편이 홍씨였던 거야. 배나무 접을 잘하는, 이 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다른 나무에 이제 가지에다가 이제 붙이는 걸 말하는 거지. 배나무 접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 과수원 일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어이구, 아마 이제 술을 잘하는 것 같아. 토방돌을 뽑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힘이 세고, 오라치를 잘 놓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리 잡는 올감이지. 먼 섬에 반디젓 담그려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 삼촌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내들이 하는 일들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자, 요렇게 또 나누어 가지고 삼촌의 성격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앞에가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여기는 성격 1에서 4까지 이제 수식어로 나타내고, 이제 사람, 고모지, 이게 이제 피수식어이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역시 여기도 이제 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도 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1, 2, 3, 4라고 하는 성격의 사람, 그리고 1, 2, 3, 4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에다가 사람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성격 1에서 4까지 수식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피수식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말을 갖다가 덧붙인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지만 변화를 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주되고 있네. 변화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연과 통서구조가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주가 이루어져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네. 안간애들 모였다 그랬는데 이건 아마 안방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식구가 한꺼번에 모여있네. 방 안에서는 새옷의 냄새가 나고, 이제 요 새옷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냐면 후각적 이미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 명절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네.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도 나고 이건 이제 명절 음식이겠지. 역시 이제 또 각적 이미지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네. 끼때의라고 하는 것은 끼니때의 뭐 이런 얘기겠지?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참 것들이다. 이제 이 선득선득하니 차다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 이미지들이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명절 음식이겠지.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각적 이미지를 갖다가 주로 활용하고 있네. 이거를 통해서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하네. 저녁 술을 놓은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숟가락이지. 저녁 술을 놓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저녁 밥을 먹은 아이들은 외양간섭 밤마당에 달린 섭이라고 하는 말은 옆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투리지.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숨굴막질? 아, 이거 아마 숨바꼭질인가?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들의 놀이네.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어둡도록?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녁이라고 했고 밤이라 그랬어. 시간의 흐름이 보이네. 아,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큰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침인가?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라고 보이진 않고, 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침에서 낮, 저녁, 밤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느낄 수 있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녁에서 밤까지 아이들이 논다. 굉장히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울 잡고 조화질하고, 쌈방이 불리고 발이 깨돌림하고 호박대기 하고 제비손이 구이손이 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기방된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아마 요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또 아이들의 놀이겠지? 역시 또 마찬가지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분위기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른도 마찬가지야. 웃고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또 여기 보니까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아랫간에서들 웃간 한 방울 잡고 웃고 이야기하고 요렇게 하고 그 대꾸를 보이고 있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운율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네. 이렇게 화기의 사기 방증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심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마 이 등이라고 하는 게 등잔불 같은데? 계속 오랫동안 그 등을 켜놓으면 이제 심지가 달고 하니까 이제 이걸 자꾸만 이제 돋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이제 이 홍게닭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닭이 몇 번이나 울다라고 해서 졸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밤이 더 깊어진 거지. 아름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아름목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그 난방시설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서 불을 떼기 위한 아궁이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따뜻하고 그 윗부분은 좀 차가웠거든. 그 아궁이에 가까운 부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따뜻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겠지. 히끅거리다가 잠이 든다. 근데 여기서 히끅거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재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 히끅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서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뭘 느껴야 되냐면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화목한 분위기를 갖다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히끅거리다 잠이 든다. 잠이 들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하루를
마감한 거네. 그래서는 문창의 턱납새의 그림자. 턱납새라고 하는 것은 처마 안쪽에 그 지붕을 말하는 건데, 근데 문창에 이러한 지붕의 그림자가 친다. 아, 해가 떴네.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신의 동새들이 uk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는 명절날에 이제 그 음식 장만하느라고 부엌이 시끌벅적하겠네. 샘문 틈으로, 장리문 틈으로 무의징객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무의징객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국 이름인가 보네. 이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아침 준비할 때까지 잔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명절의 분위기를 갖다가 또 느끼게 해주네. 이 시는 명절 전날과 명절날을 갖다가 구별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명절 전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절날인 거지. 명절날 아침. 그러니까 여기 아침, 여기도 이제 아침이 되는 거겠지. 이제 그 사이에 저녁,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이 시에서 주로 쓰인 그 표현 기법은 바로 열거법인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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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친척들을 갖다가 열거하고 있어. 그리고 각각의 이제 친척들을 보면 성격들을 열거하고 있지. 여기 보면 그 인절미, 송긋떡, 콩가루, 찰떡, 내음새, 그 다음에 두부, 콩나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 그리고 여기 아이들의 이제 그 놀이들을 또 열거하고 있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놀이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지. 여러 이제 그 시어들을 갖다가 또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거법이 여기서는 아주 주된 표현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산문시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옛날에 어떤 명절 분위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묘사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경험한 명절의 풍경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시인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이었다 그러지 않고 이다 그러고, 놀았다 그러지 않고 논다 그래. 또 여기 이제 들었다 그러지 않고 든다 그러고, 잤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래. 보통 그 자신이 경험한 그 과거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형을 쓰는데 이건 현재형을 썼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경험한 이야기지만 바로 지금 현재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쓰기 위한 거지. 다시 말하면 생동감과 생생한 현장감, 이런 것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재형을 썼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는 그 사투리하고 고향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향토적, 그 토속적 소재들이 주로 활용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운왕 골적 그러는데, 골이 이제 고을, 즉 마을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운왕 그 골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 족자가 이제 가족 족자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여운왕 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산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기록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그 가족들의 화목한 공동체 분위기, 이런 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